최근 들어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한 2년가량 지속되고 있고요. 국내보다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필요성이 좀 더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이제 금융사들이 현재 진출하기 전에 차별적인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진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주원 교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여전사라고 합니다.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 은행처럼 그 예금 기능이 없는 대출만 하게 되는 금융회사들을 여신 전문 금융회사, 약칭해서 여전사라고 합니다. 여전사들이 주로 그 국내에서 자금을 빌려서 이런 할부금융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출, 카드론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한 2년가량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은행이 고물가 잡기 위해서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서 이런 금융사들이 자산운용 측면에서 많이 이제 돈을 빌려주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그 PF가 점차적으로 이제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지금 금융회사들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금융회사들이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그 여전채라는 걸 발행을 하게 됩니다. 여전채 금리가 그림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하고는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사, 여신 전문 금융회사, 이제 보험사, 그다음에 은행 이렇게 비교해 보셨을 때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도 오히려 이제 그 상승폭이 여전사들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조달 비용에 상당히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은행처럼 이렇게 예금 받아서 대출 자산 운용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채권 금리가 높다는 거죠. 채권 금리가 실질적으로 높게 되면 이자 비용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수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위험한 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신용카드 회사, 그다음에 이제 캐피탈 회사 이런 회사들의 신용 등급이 A, AA-, 그다음에 이제 A 등급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정도 금리 수준을 보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낮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약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채권하고 이런 여전채의 그 스프레드, 금리 차이가 상당히 확대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금융사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여건이 이제 조달 비용 증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이자 비용이 약 2,500억 정도 늘어날 개연성이 있거든요. 단기로 자금을 빌리기 때문에 만기가 빨리 도래하고요. 올해 도래하는 금액이 한 33조 원 정도 되는데 그 33조 원을 과거보다 조금 높은 금리로 다시 조달했을 경우에 이 2,500억 정도의 이자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가 상당히 금융회사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들 말고 여러분들 자동차 구입하실 때 이제 할부금융 상품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캐피탈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금 더 신용도가 신용카드 회사보다 낮기 때문에 차입하는 금리가 높아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게 최근 캐피탈사들이 느끼는 부담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 상당히 이제 캐피탈사들로 하여금 수익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조달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런 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캐피탈 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그 자산을 운영해서 순이익으로 창출하는 그런 비율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ROA라고 하거든요. 총자산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한때 높았을 때 2% 이상 됐던 것이 지금 1% 중반 정도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카드사, 캐피탈사의 수익성은 계속 안 좋아졌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돈 빌리는 게 이제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운영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좀 위험한 이런 그 부동산 PF나 대출적으로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 연체가 높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그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쌓아야 돼서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위험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카드사나 캐피탈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부실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수익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국내 이런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그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국내보다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필요성이 좀 더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에 비해서 이런 카드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캐피탈 회사, 뭐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해외 적합한 시장을 잘 채택을 해야 되고요. 그런 사업 방식도 좀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지고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이런 수익 창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경쟁이 좀 덜 치열한 곳, 이자 마진을 많이 낼 수 있는 신흥 지역에 진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했을 때 조금 더 바람직한 안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그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영업을 잘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하고 일종의 조인트 벤처,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영업하는 게 조금 더 현지 영업에 좀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현지 이 합작법인 운영할 때 문제점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해외 경영진들하고 이런 지분 구성이라든지 또 경영권 누가 확보하게 되는지 또 영업 방식에서의 어떤 그 차이성 이런 것 때문에 갈등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외 진출이 필요하고 진출 방식을 효과적으로 선택했을 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본론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 특히 이제 여전사들의 해외 진출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동남아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죠. KB국민카드, 신한카드, 기타 이제 캐피탈사들 보게 되면 동남아 진출 비중이 꽤 높습니다. 카드사들 같은 경우는 8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사, 기술투자회사 같은 기타 여전사들은 50%를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동남아 쪽에 진출하는 이유는요, 불교 국가다 보니까 연체가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높아서 자산 운용하는데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황은 이렇게 좀 동남아 쪽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국내 이제 금융사들이 현지에 진출하기 전에 차별적인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진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현지에서 어떤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긴 했지만 좀 아쉬운 점들, 사전적으로 이런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영업을 했을 때 조금 더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출하기 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진출해서 사업 초기 진행 단계, 두 번째는 이제 사업 확장 단계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진출 초창기에는 현지 시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인트 벤처 할 때 어떤 회사들이 이제 우리 회사하고 합작했을 때 조금 더 이제 그 성공적인 사업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그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그런 사업체를 잘 물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 구성도 현지인 위주로 이제 사업체를 구성할 건지 아니면 국내에 이제 진출하는 금융회사가 어떤 경영권을 가지고 영업을 할 건지 그런 부분 이제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조인트 벤처의 장점은 현지 영업을 위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인프라들이 이제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활용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그 신규 사업체를 준비하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출해서 사업 진행기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업체들이 주로 소매금융 쪽으로 이제 영업을 했을 경우에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할부금융, 그 다음에 리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리스금융, 그 다음에 카드업 이런 쪽이 이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더 사업이 이제 커지게 되고 안정적이 되면 새로운 그 이금융 업종, 다른 사업 쪽으로 확장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급결제업, 그 다음에 이런 자산운용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자산운용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그런 신흥국가인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자원부국이죠. 몽골 쪽에 진출했을 경우에 이런 그 대체 투자의 기회가 많거든요. 대체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금융 투자 외에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광물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대체 투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포인트를 우리가 기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한 3가지 정도 국내 카드사, 캐피탈사들의 성공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카자흐스탄에 진출했던 신한카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한카드는 2014년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현지법인 신한파이낸스를 오픈했습니다. 신한파이낸스는 주로 이제 소규모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가전제품, 좀 내구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전제품 구입하기 위한 할부금융 사업에 주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현지의 국내 직원들 파견해서 우리나라 영업 스타일로 영업을 해왔거든요. 그다음에 현지 어떤 문화에 좀 차이점을 많이 느꼈는데 이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신한파이낸스가 현지 직원 위주로 채용을 해서 이런 자동차 금융 사업을 영위를 했죠. 그러니까 자동차 구입 수요가 많아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이제 자금이 부족한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신한파이낸스가 할부금융 형태로 이제 금융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현지 최근 들어서 자동차 수요가 많아서 특히 중고차 수요가 많은 그런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때 이제 현대 기아차들이 많이 진출해서 자동차들을 판매하고 있고 그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신한파이낸스가 할부금융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한파이낸스의 성과, 재무적 성과가 어떠냐? 여러분들 이런 쪽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023년 1분기 순이익이 한 16억 정도 기록했거든요. 규모는 얼마 되지 않는데 전년 동기 대비 약 168% 성장한 빠른 시간에 급속한 사업 성공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그 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매출 증가에 따른 순이익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신한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현지 자동차 딜러하고 제휴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할부금융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금융이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캐피탈이죠. 국내에서 대표적인 우리 그 자동차 할부금융 영업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그 다른 금융사들이 동남아 쪽에 많이 진출을 해서 아주 그 이런 소규모 영업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는요. 동남아시아가 아닌 유럽, 그다음에 남미, 호주, 인도에 진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선진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많은 경쟁자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앞선 금융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업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캐피탈은 이런 그 다각도의 그런 글로벌 사업체를 갖고 여러분들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10개 해외 계열사를 구축한 글로벌 그 네트워크망을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국내 금융사의 사례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영국, 캐나다 법인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사업 흑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2019년도 27억 원 정도 사업 흑자를 냈던 이 캐나다 법인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영국 법인 같은 경우도 꾸준히 사업 흑자를 내고 있는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올해, 그다음에 작년 이 고금리로 인해서 금융사들이 많이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진 시장에서 이 순이익을 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최근에 보시면 이 독일에 진출한 그런 그 현대캐피탈 그 현지법인 HCB, 그다음에 영국 법인 HTUK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기준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한 317%, 22% 정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업체들이 오히려 적자로 전환되거나 수익 감소를 기록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이러한 그 선진국에서 자신감 있게 영업하는 배경에는 오히려 그런 그 사업 다각화, 이런 많은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특정 사업체가 손실을 보더라도 또 다른 사업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특정 지역의 그런 쏠림 현상을 상당히 최소화했다는데 사업의 성공 그런 비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BNK 캐피탈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한캐피탈처럼 이런 카자흐스탄 진출 사례인데요. BNK 캐피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알려진 회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그 신한캐피탈하고 좀 다른 영업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카자흐스탄 현지에 진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 MFO 파이낸스 카자흐스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로 파이낸셜 오거니제이션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 소매금융, 소비자 금융 쪽에 특화된 현지 업체인데요. 이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이제 진출을 하게 돼서 마찬가지로 자동차 금융, 그 다음에 소액금융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한캐피탈은 주로 자동차 금융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BNK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런 소액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액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들에 대해서 비교적 경쟁력 있는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서 영업 수익을 내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이제 자동차 금융 쪽에 특화되어 있고요. 인구가 좀 낮은 지역에서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소매금융 쪽에 집중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비교적 자동차 금융 쪽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소액 대출 수요가 꽤 있거든요. 이런 BNK 캐피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쪽에도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런 쪽에도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런 캄보디아가 손실이 좀 많이 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동남아 쪽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수익이 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법인은 작년보다 조금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금융 수요가 줄었긴 했지만 오히려 이런 투트랙 전략이 어떤 성공으로 다가서면서 수익을 이제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전환되지 않고 전년 대비 이제 감소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그런 사례에 비춰보면 BNK 캐피탈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영업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그 사례를 통해서 국내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이 해외 진출할 때 꼭 유념해야 될 그런 그 시사점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 이런 금융사들이 너무 동남아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카드사들 같은 경우 80%, 그 다음에 캐피탈사들 같은 비카드 회사들도 50% 정도의 쏠림 현상이 있는데요. 한쪽에 많이 집중됐을 때, 아까 그 우리가 BN캐피탈 사례 보신 바와 같이 많이 이익을 냈던 시기도 있지만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수익이 감소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쏠림 현상은 국내 금융사들끼리의 제세 깎아먹기 경쟁으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유념할 필요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유망한 신흥시장 개발을 통해서 해외 진출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디지털 금융 속도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앞으로 이제 신용카드에 조금 더 사업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고 보다 디지털 전환이 빠른 그런 시장으로 진출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남아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지역이 디지털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정부에서 이런 그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이런 디지털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CIS 국가들, 구소련 국가죠. 이미 카자흐스탄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쪽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쪽에도 한번 우리가 타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진출 방식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법인들이 현지 그 법인이죠.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바로 이제 신규 인허가를 통해서 영업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요. 현지 이문화와 다른 그런 영업 방식이 현지인들에게 상당히 거부감도 줄 수 있고요. 이런 그 영업 방식은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합작법인이 좀 바람직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성공 사례들이 주로 합작법인 사례들이거든요. 조인트 벤처, 현지의 사업체와 국내 회사들의 어떤 지분을 이제 나눠 갖는 그런 방식들이 초기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요. 오히려 그 현지 영업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라는 거죠. 다만 그 현지 경영권을 누가 가지고 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좀 나눠 가져야 된다는 문제점, 그 다음에 경영진 선임에서의 현지 업체하고의 좀 갈등, 이런 문제들은 해소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현지 진출하기 전에 현지국 사정에 부합한 단계별 사업 모델을 좀 구축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시사점 말씀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 포함해서 우리나라 제2금융사들이 국내 금융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 이제 즈음해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우리가 진출해보지 않았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모색하고 차별화된 영업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영위했을 경우에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제가 이런 성공 사례 세 가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국내 금융사들이 최근에 이제 금융 여건이 많이 어려운 국내 시장을 탈피해서 해외에서 조금 더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